자, 69번 문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가불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이제 보기에서 봤을 때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 서양의 자연과 문제인데 가불병 찾는 거 이제 너무 쉬울 거예요. 같이 한번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동물을 잔악하게 다루는 것은 인간 자신에 대한 의무를 거스르는 것. 바로 칸트네요. 그리고 이거 할 때 어떻게 하려고 그랬지? 네, 인간중심주의 입장까지 써놓고 두 번째 거. 동물을 조작하고 스포츠나 돈을 위해 임의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관행의 문제입니다. 도덕적 무능력자라고 해도 삶의 주체라면 자원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제 레건의 동물중심주의 입장. 병할게요. 대지윤리가 바로 나왔네. 그래서 레오폴드의 여기는 이제 생태중심주의 입장. 라고 해서 지금 적절한 것을 한번 같이 선생님하고 찾아볼게요. 그리고 자, 먼저 B는요. 누가 누구에게 하는 거냐면 레건이 칸트에게 가능한지 볼게요. 네, 성장한 포유 동물을 이제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함을 간과한다라고 비판할 수 있으려면 칸트가 우선 여기 입장이 아니어야 되는데 칸트도 성장한 포유 동물을 뭐 때문에? 네, 간접적 의무 때문에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에는 칸트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기억은 적절하지 않은 비판이고요. 니은 볼게요. 네, 무생물은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간과한다라고 비판하는데 D가 지금 어디냐면 레건이 레오폴드에게 비판을 하려면 무생물은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레건이 주장을 하고 레오폴드가 그것에 동의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레건은 동물 중심주의이기 때문에 무생물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을 할 것이고요. 레오폴드는 그것을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니은은 바로 올바른 비판이 됩니다. 동물 중심주의인 레건 입장에서는 무생물은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아니야 라고 주장을 할 것이고 레오폴드는 그것이 맞다고 주장하니까 너는 그 점을 지금 간과하고 있어 라고 레건이 레오폴드한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디귿 볼게요. A하고 F가 어디냐면 A는 여기, F는 A, B. F가 지금 여기가 F죠? 칸트가 이제 두 명의 사상가에게 제기하는 이제 비판인지 볼게요. 동식물을 인간의 자원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간과한다라고 비판을 하려면 칸트가 누구에게? 레건과 레오폴드에게 비판을 해야 되는데요. 우선은 동식물을 인간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레오폴드에게는 적절하지 않은 비판이 되기 때문에 이거 지금 레오폴드가 긍정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디귿 선지는 바로 아니고요. 그 다음에 리을 선지 볼게요. 생태계 그 자체에 도덕적 지위가 있음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C와 E가 누구죠? 네, 레오폴드가 네, 칸트랑 지금 레건에게 비판하는 내용. 네, 생태계 그 자체의 도덕적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보는 전일론의 끄집어내서 쓸게요. 네, 전일론의 관점에서 레오폴드는 지금 두 명의 개체론인 사상가들에게 비판할 수 있는 적절한 비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리을이 해당되네요. 이거 정말 여러분이 배운 내용으로 딱 이렇게 조직해서 구조화해서 풀 수 있는 아주 깔끔한 문제였어요. 정말 잘했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 지금 69번이니까 70번 문제. 한 페이지 한쪽에 두 문제씩밖에 없어서 바로 옆으로 잘 넘어가네요. 네. 그 다음에 여기 70번 문제도 여러분이 읽어서 풀 수 있는 문제. 성장한 인간에 관련된 우리 생명윤리 내용이고요. 71번은요. 우리 많이 친구들이 틀렸던데 선생님이
그 사형, 제도 기억나시죠? 여기다가 필기를 해줄게요. 네. 우선은 처벌에 대한 내용이니까 그 사형제도를 찬성하는지 아닌지에 관련된 4명의 사상가가 있었고 그 사상가에 대한 입장을 갑, 을의 내용을 알아보는 것이라 이건 정말 쉬운 문제예요. 갑 따로, 을 따로, 갑을인지. 이제 3학년 수능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사상가 한 최소 3명이 나오면서 서로에게 긍정, 부정인지 뭐 비판 아니면은 공통점, 차이점 이렇게 찾는 문제라 이거는 여러분 쉽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벌은 오직 법을 통해서만 집행돼야 된다. 맞는 말이죠. 법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는 법 당연히 이제 맞는 말이고요. 사적인 보복 안 된다. 공공복리를 위해 법으로 정해진 처벌보다 더한 처벌해서는 안 되고요. 공공복리 아니다. 사형은 이제 사회 계약에 의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종신노역형으로 대체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베카리아 입장입니다. 사회 계약설의 입장 그리고 공리주의의 입장. 그 다음에 사형은 반대. 다음, 네, 처벌은 언제나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집행되는 거래요. 그 사형을 이제 한 것 때문에 어떤 사회에 다른 이익을 가져오는 것 전혀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오직 보복법을 통해서 처벌의 질과 양을 결정해야 되는데 살인자에게 이제 범죄로 이제 법적으로 집행하는 사형 외에는 동등한 처벌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칸트의 응보주의 입장이고요. 사형은 찬성합니다. 의무론의 입장에서 그 범죄자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이죠. 자, 적절한 것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갑은요. 응분의 보복만이 처벌의 정당한 근거이다. 이거 갑이 아니라 지금 을의 내용이고요. 갑. 공익의 증진이 처벌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 지금 베카리아는 공리주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 문장도 틀린 문장입니다. 그다음에 3번.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처벌의 목적이 돼야 된다고 응보주의에서는 이야기하지 않고요. 4번째. 살인범의 인격을 존중해서 법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고. 사형을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형해야 된다고. 찬성이죠. 그래서 을도 아니고요. 갑을은 법률에 의해서 집행돼야 된다. 공공으로 공적으로 처벌해야 된다. 이것은 모든 사상가들이 다 긍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중요해서 한 번 더 표시할게요. 공적 처벌, 사적 처벌 안 된다 하는 내용 전부 다 한꺼번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2번으로 넘어와서는 이 내용도 여러분 같이 생명윤리에서 이제 풀 수 있는 문제 해석해서 많이 눈에 익혀두고 이런 주제들 나온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뇌사. 그 다음에 가상공간의 내용도 요즘에 그 정보통신윤리가 정말 강조돼서 그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내용도 항상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74번 문제도 많이 틀렸는데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해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74번은 먼저 그 소유 권리로서의 정의, 공정으로서의 정의 이야기했던 바로 롤스와 노직의 내용입니다. 3점짜리 문제 항상이고요. 자,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네, 한 개인의 소유물은 취득과 이전에 있어서의 정의의 원리 또는 교정의 원리 1, 2, 3 원리에 의해서 그가 그 소유물에 대한 권리를 부여받았으면 정당한 것, 과정이 정당하면 정당한 것, 결과가 불평등하더라도. 그래서 이거 선생님이 너무 강조했던 내용이라서 이제 노직의 내용. 그 다음에 을은요. 정의의 원칙은 원초적 합의의 대상이라서 무지의 배의를 쓴 당사자끼리 원초적 합의로 이제 결정한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 증진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평등한 최초의 입장에서 합의를 통해서 사회 계약을 한다고 했죠. 사람들이 모두 정의를 원하고요. 여기에서 사람들이 정의 원칙을 바로 도출하게 됩니다. 이러한 원칙을 따름으로써 생기는 재화의 분배는 정의로운 것으로 수용될 수 있다. 이것도 과정, 원초적 절차에서 과정이 공정하면 결과가 불평등하더라도 그것은 공정한 것입니다. 결과적 평등을 바라는 것이 아니란 뜻이에요. 을은
롤스. 우선 선생님이 이 문제만 풀고 나중에 이 분배적 정의에 대한 내용을 같이 한번 더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갑. 소득 재분배 정책은 소유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침해한다. 갑. 최소 국가는요, 노직이 가장 이제 도덕적으로 정의롭다라고 하는 국가입니다. 도덕적으로 정당화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국가, 최소 국가, 노직. 암기하시고요. 을. 원초적 상황의 개인은 자신의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요. 타인과 자신의 처지를 비교할 수가 없어요. 무지의 베일을 쓰고 자신의 이익 증진에만 관심이 있는 그 결과에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타인에 대해서 비교하지 않고요. 그 사회의 상황이 되었을 때, 원초적 상황을 벗어났을 때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을. 최소 수혜자의 이익을 위해서 기본적 자유는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선생님이 그 교과서 문장에서 맨날 외우라고 했던 문장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롤스의 공통점. 그리고 글씨가 다시. 이건 중요해서 다시 한번 쓸게요. 이거는 이제 노직과 롤스의 공통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번이 정답인데요. 분배 절차가 공정하면 결과도 정당화된다. 불평등하더라도 그 결과는 정당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노직과 롤스의 공통점. 중요한 내용이라서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썼고요. 과정, 공정 이런 것들이 이제 두 명의 사상가들에게 공통의 관심사들입니다. 과정이 공정하면 결과가 불평등하더라도 공정한 것이다. 그 다음에 정의로운 사회에도 뭐 불평등이 존재한다 써볼까요? 불평등은 존재한다. 이런 거 이제 같이 공부했던 선지입니다. 자, 75번으로 넘어와서 여기 내용도 공부할 때 이제 요거 같이 한번 또 이제 읽어보시고요. 꼭 75번 신문 칼럼 이야기. 자, 넘어와서 동물 실험 이야기니까 우리 2학년 모의고사에나 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원래는 서양의 자연과는 딱 한 문제 나오고 끝인데 꼭 보시고요. 생명윤리가 강조되면서 했던 내용. 그 다음 76번 윤리학의 분류. 이거 첫 번째 주제잖아요. 수능 1위 윤리학의 분류였잖아요. 그래서 윤리학은 이론적 분석과 정당화를 한다. 해결하는 토대를 제공한다. 윤리학은 신념 표현을 사용하는 용어들의 해석을 중시한다. 이론적 분석을 한다. 라고 하면은 가와 나가 어떤 윤리학인지 옆에다가 쓰고 여기 내용을 보편화 도덕규범의 내용. 글씨가 잘 안 보여 선생님. 여기 지금 글씨가 안 보여서 지금 풀어줄 수가 없는데 밑으로 내려와서 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종이로 풀어보면 아마 이거는 쉬울 거예요. 왜 틀렸냐면 이렇게 점답률이 낮으냐면 이 표를 보는 방법 때문인데 먼저 윤리학의 정답을 먼저 써놓고 이론 윤리학과 메타 윤리학의 이야기를 써놓고 이론 그 다음에 나는 메타 윤리학 이렇게 써놓고 높은 정도, 낮은 정도는 X, Y, Z가 있잖아요. 네, X를 읽은 다음에 높은 정도라고 하면 그 X의 위쪽 높은 정도. 그 다음에 Y라고 했을 때 이제 Y의 높은 정도라고 하면 Y가 여기잖아요. Y의 높은 정도. 뭐 Z라고 했을 때 Z의 높은 정도면 Z가 여기니까 여기의 높은 정도. 해서 그 세 가지 면이 만나는 점에서 맞는 것의 특징을 고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문제 형식 때문에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뭐 통일 주제나 다른 주제로도 잘 나오니까 이 문제 형식을 잘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77번 선생님이 좋아하는 이제 효도의 문제가 나왔네요. 효도란 부모를 존경하고 봉양하는 것, 잘못된 길로 들어설 때는 부모를 올바른 길로 이제 가게 하지 않고 봉양하는 것에만 그쳤다면 효행했다고 할 수 없다. 부모님이 잘못하고 있을 때도 이렇게 표정 같은 거 이렇게 잘 신경 써서 말씀드려야 된다고 얘기했죠. 부모에게 물려받은 몸으로서 행동하면서 공경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친구를 대하면서 공경함이 없으면 그 잘못은 부모에게 돌아가니 이는 또 효라고 할 수 없대요. 이번 단원에서 지금 그 유불도 유가 도가 문제가 나왔는데 또 효 얘기가 또 나옵니다. 중요해서 그런가 봐요. 밑으로 내려와서 부모의 잘못에 대해서 간언하는 것은 자식의 도리에 어긋난다 라고 말할 수 없겠죠.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은 사회적 관계에서 타인을 존중하는 것은 효의 실천 방법이다. 여기 나와 있네요. 사회관계는 지금 친구를 말하는 거였으니까 그대로 다른 단어로 표현한 것. 그 다음에 자신의 언행을 바르게 하는 것도 부모에 대한 공경과 지금 무관하지 않고요. 그 다음 부모에 대한 존경 없이 물질적 여기 봉양만으로 효를 행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답에서 찾아보면 니은과 리을이 해당이 되겠네요. 네. 부모님의 잘못에 대해서 부모님 지금 잘못하시는 거예요 라고 표정과 모든 것들을 공손하게 하고 이야기해야 된다고 여기 나와 있고요. 또 이 내용을 지금 제시문에서 바로 파악하지 이렇게 연결해서 파악하지 않아도 선생님하고 같이 배운 그 교과서 내용으로도 이건 충분히 이제 풀 수 있었던 문제. 넘어와서 78번 문제는 어디 있나요? 네. 78번은 다음 사상가의 입장, 니부어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거 어려웠나 봐요.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맞는 것은 V 표시해 볼게요. 모든 사회 집단은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니부어 이야기 또 읽어서 이제 복습을 하시고요. 다음 시민불복종 이야기 79번 문제. 시민불복종은 여기 필기를 해야 되는데 넘어가니까 잠깐만. 79번 문제. 시민불복종은 그것이 중단시키려는 악의 크기와 그것이 가져올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경심의 감소 정도를 저울질해서 시행되어야 된다. 시민불복종은 민주주의의 의사 결정을 좌절시키기보다는 복원하려는 시도이다. 네, 이 내용은요. 밑으로 내려와서 선생님 갑 여기다 써보도록 할게요. 여기 제시문을 좀 외웠으면 좋겠는데 볼까? 중단시키려는 악의 크기, 그 다음 그것이 가져올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심의 감소 정도라고 해서 지금 그 시민불복종의 결과를 중시하는 내용이 서술되어 있죠. 이 내용은 시민불복종을 이제 공리주의 입장에서 설명하는 싱어의 입장입니다. 표시하시고요. 싱어. 그럼 페이지가 자꾸 넘어와서 밑으로 선생님이 아예 넘겨서 필기를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을의 입장. 우리 소로와 그 롤스의 시민불복종에 이어서 싱어의 내용도 우리 교육과정에 포함된다고 선생님이 이야기했었죠. 네, 시민불복종은 거의 정의로운 국가에서 다수가 공유한 정의관. 이거 지금 롤스의 내용이네요. 부정의한 법이나 정책을 변혁시킬 목적으로 행해지는 공공적, 비폭력적인 행동. 그래서 위법적인 것이지만 범법 행위임이 맞는데요. 입헌체제를 안정시키려는 방도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옳은 행동, 양심적인 행동. 자, 골라보도록 할게요. 갑, 시민불복종은 민주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이다 라고 말한다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첫 번째 마지막 문장을 이제 지금 잘못 설명하고 있는 거죠. 시민불복종은 그 민주사회를 복원하려는 시도이기 때문에 발전을 저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을, 시민불복종은 행위의 결과를 고려해서 전개해야 된다. 바로 싱어의 공리주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 맞고요. 을, 시민불복종은 부정의한 모든 법이 아니라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해야 되는 거죠. 일부의 법에 한해서. 거의 정의로운 사회는 모든 법에 대해서 시민불복종하지 않습니다. 을, 시민불복종은 공유된 정의관에 근거하기 때문에 처벌의 대상이 아닌 것이 아니라 처벌을 수용합니다. 네, 법적 처벌을 나는 받겠다라고 하면서 하는 것이고요.
가불은 시민불복종은 정의 실현에 기여하기 때문에 합법적 행위는 아니고요. 범법 위법 행위입니다. 이렇게 풀면 돼요. 시민복종도 항상 이제 3점짜리 문제.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도 이제 공부해야 된다고 얘기했었죠. 또 밑으로 내려와서 마지막 80번 문제. 도덕은 그 자체로 숭고하기 때문에 다른 것의 수단이 될 수 없다. 동정심이나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욕구에서 비롯된 행동은 가치가 없고요. 오직 어떤 행위가 옳다는 이유만으로 그 행위를 실천하는 이제 의지 때문에 도덕적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이것은 의무론. 그 행동이 옳기 때문에 행위의 결과를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 자체가 옳기 때문에 해야 되는 선의지로부터 나온 행동, 의무로부터 나온 행동을 해야 됩니다. 자신의 경향성을 극복해야 되고요. 여기 나와 있죠. 동정심이나 자신의 이익 같은 것 극복하고 선의지에 따라서 기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1번이 바로 정답입니다. 2번은요. 기부행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쾌락을 계산해야 된다. 쾌락은 이거 공리주의에서 좋아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칸트한테는 해당이 안 되고요. 3번 이웃을 돕는 기부행위가 가져올 효용. 이것도 공리주의의 이야기. 공동체에서 유덕하다고 바라보는 것. 그거 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지금 더귤리 맥킨타이어나 아니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 다음에 5번 동정심에서 비롯된 것. 이거는 지금 칸트한테서 옳지 않거든요. 여기 제시문에서도 그대로 나와 있어서 이 내용을 같이 기억하면서 감정이 아니라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서 의무로부터 나온 행동. 또 이게 또 어려운 오답이 하나 있는데 의무에 우연히 부합하는 행동. 그 결과가 의무로부터 나온 것은 아니지만 결국엔 사람을 도와줬어. 결국엔 기부했어. 라는 것도 칸트 입장에서는 바로 도덕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악입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여러분 오답 풀이까지 같이 선생님하고 해봤는데요. 해설 강의와 함께 이제 공부하니까 좀 마음이 더 풍요로워지면서 지식이 많아지는 것 같죠? 네, 마지막까지 여기 나와 있는 거 또 머릿속에 넣고 선생님이 알려준 공부 방법대로 기출을 이렇게 숙지를 하면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더 많은, 머릿속에 더 많은 지식이 쌓일 거예요. 자, 선생님 이제 뜻대로 잘 따라와줘서 고맙고 다음 진도 또 이어서 나가면서 그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어요.